안녕하십니까. 코티티 시험연구원 생활환경사업본부 기업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윤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요, 이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완제품의 리치 대응 및 주의사항입니다. 목차를 보면요, 완제품의 리치 요구사항, 대응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코티티 시험연구원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화학 분석을 통한 검증 절차 소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완제품의 리치 요구사항입니다. 우선 좀 보시면요, 리치의 정의를 보시면 이전 시간에 설명을 잘 들으셨지만 EU에서 1톤 이상 제조 혹은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 평가, 허가, 절차를 의무화하는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 통합관리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와서 제목을 보시면 완제품의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완제품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마 오늘 오신 기업 담당자분들이 기업에서 상당수가 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리치에서는요, 이런 제품이나 부품을 완제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완제품으로 보고 있고요, 완제품의 이행사항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유럽에 수출을 하면 리치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제품 안에 있는 케이블을 수출한다, 똑같습니다. 특정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완제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완제품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적용사항은요, 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 등 EU 수입 대부분 제품이다 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리치의 이행사항은 나와 있는 바와 같이 6가지입니다. 등록, 신고, 평가, 정보 전달, 허가, 제한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완제품은 신고, 제한, 정보 전달의 의무 이행사항을 갖습니다. 화학물질을 의도적으로 배출하지 않는 이상 이 3가지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부품이나 제품을 생산한다, 특정한 형태를 가진, 디자인을 가진, 이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는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저희가 법규를 대응하려면 법의 요구사항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가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발표하는 10 중에 3 정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리치는 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당연히 금속도 화학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MSDS도 있지만 주로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는 화학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특정 형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 완제품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제품의 의무 이행사항을 보면요, 제가 아까 신고, 정보 전달, 제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등록은 보통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학물질을 의도적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등록은 해당이 되지, 완제품은 화학물질을 의도적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등록은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화학물질을 의도적으로 배출하는 경우와 비의도적으로 배출하는 경우를 간단한 예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의도적으로 배출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보이시는 표와 같이 향기 나는 지우개라고 써 있죠? 지우개의 주된 목적은? 맞습니다. 제가 연필로 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지우기 위해서. 지우는 것과 향기 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죠.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 배출한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다면 비의도적으로 배출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타이어의 주된 목적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기 위함이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키드 마크 같은. 이럴 경우에는
타이어가 굴러가면서 의도치 않게 화학물질이 발생되는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우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향기 나는 지우개가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는 지우개는 지우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 지우다 보니까 지우개 가루가 발생하죠. 이렇게 비의도적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것을 말씀드린 화학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하는 경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국내에 있는 제조자나 생산자가 업무를 대응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해외 바이어나 수입자나 글로벌 기업들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 회사의 제품이나 부품에 리치 SVHC 캔디데이트 리스트가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된다면 중량 대비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이런 걸 계속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완제품의 의무 이행 사항 중에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신고의 적용 조건을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SVHC 캔디데이트 리스트가 완제품 중량 대비 0.1% 초과 and 그 다음에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의 주체는 수입자입니다. 수입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제가 국내 제조업체입니다. 케이블을 생산하는데요,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완제품 중량 대비 0.3%가 됩니다. 그리고 and 당연히 연간 1.2톤이면 그렇죠, 신고를 하셔야죠, 수입자가.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조건인데 연간 0.2% 그러니까 초과가 됐죠? 그리고 연간 0.9톤이다. 그러면 밑에 있는 정보 전달에 의무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수입자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분명히 수입자는 저희가 서플라이어를 한 개 기업과 협력업체랑 가진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수입자는 저희 말고도 다른 기업에게 케이블을 제공받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0.2%에 0.9톤이다. 그런데 B라는 업체가 0.3%에 0.2톤이다. 1.1톤이 되죠, 수입자 입장에서. 그럼 수입자는 신고를 하셔야겠죠. 신고의 주체는 수입자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SVHC 캔디데이트 리스트가 완제품 중량 대비 0.1% 이건요,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국내 제조자나 생산자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나와 있는 연간 1톤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수입자, 유일 대리인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밑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정보 전달 의무는 신고와는 다르게 연간 1톤 미만이고요. 완제품은 제한의 의무사항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보 전달을 할 경우에는 45일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45일 길죠? 아닙니다. 제가 이제 기업 컨설팅을 많이 하고 과제를 많이 하고 기술 지원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기업에 가보면 이 MSDS나 이런 걸 저희가 제출받아서 검토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리니까요, 미리 우리 회사의 제품과 부품에 대한 화학물질을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우선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전달을 할 경우에는 이런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식적인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 컴파스라는 사이트에 가면요, 리치를 제외한 정말 많은, 리치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규제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이런 보고서도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한 규정입니다. 완제품은 제한의 의무 이행상을 갖습니다. 예, 리치 부속서 17에 나와 있고요. 현재는 71가지입니다. 71개인데요. 제가 현재는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기업 담당자는 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컴파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제한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제한되는 건 아니고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용도에 해당이 되면 제한이 되고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하도 기업 컨설팅과 국책과제 교육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제 나중에
일주일 뒤에 가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리치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드려 봤는데요. 보시면요, 리치의 대상은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대부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 금속도 포함이 된다. 금속은 주로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는 농수산물은 제외가 된다. 화학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리치의 이행사항은 6가지가 있다. 등록, 신고, 평가, 허가, 제한, 정보 전달이 있고요. 그 중에 우리 회사가 부품이나 제품을 생산한다면 리치의 완제품에 해당이 된다. 특정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화학물질을 의도적으로 배출하지 않는 이상 신고, 제한, 정보 전달에 의무사항을 갖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고 조건은 밑에 마지막 표에 보시면요, SVHC 캔디데이트 리스트 중량 대비 0.1% 초과,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생산자 기준, and 연간 1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자 기준, 이렇게 될 경우에 신고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10 중에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